네, 안녕하세요. 차체바이시 강민석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은 그랜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TVN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퀴즈 내고 하는 프로에서 이 갓그랜저 차주분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쌩쌩하게 잘 운행하고 계시는, 그때 보면서 저거부터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 좀 핫하죠. 드디어 이제 풀 체인지된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 이제 신형이 지금 뭐 이렇게 유출이 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11월 말 정도에 출시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신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찻집 아저씨는 늘 그 역사를 다루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K7이나 제네시스나 뭐 모하비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랜저는 역사와 전통이 무려 3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86년에 출시가 됐으니까요. 그것부터 쭉 제가 훑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뭐 첫 번째로는 그랜저, 할아버지도 아니고 뭐 증조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조상, 단군과 같은 시조 그랜저. 우리는 이제 갓그랜저라고 하죠. 코드명은 L이고 86년 7월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92년 9월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요. 그 갓그랜저가 86년에 출시가 되면서부터 이제 뭐 그 다음에 뉴 그랜저까지, 거기에 뭐 퓨처링 다이너스티까지 해서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중고차로는 어떤지 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라떼 이야기라고 하죠. 사실 86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지? 86년생이? 35. 35이라고? 야, 그럼 20대 초반 분들은 아예 모르는 이야기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86년생이 35이야? 86년 7월에 7월 24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이 녀석이 출시될 때, 그때 당시에 이 녀석과 동급으로 주름잡던 녀석들은 이제 슈퍼살롱, 대우의 로얄, 슈퍼살롱, 뭐 슈퍼살롱 이런 것들이 있었고, 브롬이라는 차가 있었고, 그리고는 뭐 사실 그 전에 뭐 그라나다 있었기는 한데, 대적할 만한 것들이 대우의 이제 슈퍼살롱 살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 비해 굉장히 얘가 이제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이 녀석이 그냥 뭐 슈퍼살롱도 그렇긴 하지만 그냥 미쯔비시 차라고 보시면 돼요. 미쯔비시의 데보네어라는 차가 있는데 같이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일본에는 데보네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는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갓그랜저가 슈퍼살롱이나 브롬들을 밀어내고 2.0 SOHC 시리우스 엔진이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되고 2.4 엔진, 그리고 V6 3.0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배기량, 그러니까 차의 크기는 배기량과 비례하고 좋은 차는 배기량이 높은 차,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대우에서 임페리얼이라는 V6 3.0 차량이 나오자 이제 현대에서도 V6 3.0 차량을 이제 그랜저를 출시를 하죠. 갓그랜저를. 근데 이제 약간 엠블럼도 좀 다르게 하고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나오고, 그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오토매틱이 처음 이제 나올 때요, 다 수동이었어요. 수동이었는데 오토매틱이라는 이제 미션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그 오토매틱이 무슨 전파에 방해를 일으켜가지고 뭐 급발진을 한다, 뭐 막 이런 좀 무서운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오토 면허도 없었어요. 무조건 수동으로 면허를 땄어야 됐고, 오토 면허가 생긴 거는 이제 얼마 이후에 90년대 이제 초반에 오토매틱 면허가 처음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3.0 엔진을 만들어서 넣는데 그 역시도 미쓰비시의 엔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서 사실 대우의 입지를 좁히죠. 이기게 되죠, 현대가. 근데 결국에는 그냥 일본 차다. 우리 뭐 얘기하면은 로열티 주고 인센티브 줘 가면서 부품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만든 차, 그게 이제 갓그랜저, 그리고 2세대인 뉴 그랜저까지는 이제 일본 차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갓그랜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물론 뭐 30, 40대 분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대 중후반 분들부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N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퀴즈 내고 하는 프로에서 이 갓그랜저 차주분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쌩쌩하게 잘 운행하고 계시는. 그때 보면서 아, 저거부터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 신기한 게 뭐 이후에 말씀드릴 뉴 그랜저는 매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해요. 중고 시장에서. 뭐 SK엔카? 에도 한 9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뉴 그랜저가요? 그게 이제 다 보면은 그냥 뭐 일반 매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메리트가 없는데, 갓그랜저는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중고차 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고 SK엔카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이제 그 일반인들이 직거래하기 위한 매물들도 있지만 상품용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91년식의 8만 킬로 탄 수동 차량이 지금 990만 원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갓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있다기보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 한 300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올드카, 클래식카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향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한 3, 400만 원, 4, 500만 원 선에 거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는 저 갓그랜저를 그냥 소유하고 싶어, 데일리카로 안 타더라도 내가 약간 여유자금으로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4, 500만 원 선에 뭐 적당한,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주행은 20만에서 40만 사이가 되겠죠. 근데 20만 킬로 미만의 차들도 꽤 많아요. 뭐 18만, 17만,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만을 안 탄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금액에 나와 있고 한데, 이 차량은 사실 주행거리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사고가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 있는 차량의 상태와 엔진 미션 상태, 요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중고차로, 그러니까 뭐 중고차밖에 없겠죠. 갓그랜저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부품 수급을 할 수 있다, 그럴 능력이 된다, 혹은 자가 정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정말 절친한 정비소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만 사시기를 권해드려요. 내가 이 영상을 보고 혹은 뭔가를 보고 갓그랜저를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랜저를 사시기 전에 이거를 사갖고 와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만든 다음에 사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면 차테크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 갓그랜저가. 예, 그래서 영화나 무슨 CF나 뮤직비디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찾는 차니까 그런 거 염두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하랑군 미디어 채널로 들어오세요. 제가 라이브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 없을 때 오셔야 꼼꼼하게 다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기억해 두셨다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하랑군 미디어 라이브에 놀러 오세요. 어색해. 92년 9월달에 뉴 그랜저가 탄생을 합니다. 이 차부터 이제 옵션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300, 3,400 뭐 이렇게 나온 것부터 9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것들도 있는데, 정확한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한 1,200만 원, 2,300만 원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는데, 사실 이 차는 의미가 없죠. 이 차를 구매하는 건. 네.